무지는 엄지발가락이고요. 강직은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굳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1. 중족 족지관절에 관절염이 와 있을 때, 연골이 닳아 있을 때 굳어있는 상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강직증은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술적인 치료가 안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본인의 사연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사연이나 질문 중에서 다른 환자분들도 궁금하실 만한 질문과 사연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떤 사연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른 사연은요, 무지강직증에 관한 사연입니다. 무지강직증이라는 진단 후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라고 하세요. 수술해야 한다고 들으니 겁이 많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술해야 한다면 그래도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무지강직증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제 입으로 잘한다 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엄지발가락 위에 부분이 걸을 때 가끔 아플 때가 있고 그냥 일상생활 시에도 찌르르 아플 때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수술한다면 며칠 입원해야 되고 수술하고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술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일단 말씀하시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강직증이라는 질환은, 무지는 엄지발가락이고요. 강직은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굳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굳어있는 상태는 대부분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의 관절, 엄지발가락과 발등 쪽을 이어주는 그 관절인 1. 중족 족지관절에 관절염이 와 있을 때, 연골이 닳아 있을 때 보통 엄지발가락이 강직, 굳어있는 상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강직증은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딱 이분이 말하신 거예요. 엄지발가락 위에 부분, 발등 쪽에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언제 생기냐면 얘가 뻣뻣하니까요. 이 발가락이 위로 올라가야 될 때, 걸을 때, 그리고 경사진길을 올라갈 때 주로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까치발 할 때도 많이 생기고요. 걷고 나서 발가락이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강직증은 처음에는 대부분 걷고 나서 통증이 생기고 붓는 거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걷는 와중에도 통증이 생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내가 통증이 있어서 내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면 저희가 치료를 해야겠죠.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제일 첫 번째는 신발을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푹신한 신발을 신거나 또는 발의 모양에 맞춘 깔창을 해서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충격이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절염에 있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고 바르는 거를 바르고, 안 되면 주사 치료를 하죠. 그리고도 안 되면 체해 충격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6주에서 2달, 8주죠. 2달까지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나는 통증이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수술을 계획을 해요. 수술한 다음에 며칠 입원해야 되고 경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그 환자가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무지강직증에 대한 수술이 여러 가지란 거죠. 그럼 무지강직증에 대한 수술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어떤 수술을 받을 거냐는 그 환자분의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지강직증은 제가 엄지발가락의 1. 중족 족지관절의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염의 정도가 1기냐 2기냐 3기냐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1기는 보통 연골의 두께는 유지가 되면서 주변에 뼈가 자란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튀어나온 뼈, 자란 뼈만 저희가 잘라주는 수술을 해요. 이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요. 2박 3일 정도만 입원을 하시면 되고, 수술은 발과 발목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3주간 밑창이 딱딱한 신발을 신으시면은 수술 후 재활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온 뼈만 저희가 잘라내서 발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무지강직증 2기입니다. 무지강직증 2기는 뼈가 자라고 연골이 조금 닳아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닳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튀어나온 뼈를 잘라내면서 이 엄지발가락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합니다. 절골 수술을 해요. 절골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뼈를 절골 잘라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나사나 철판을 고정을 해서 뼈를 붙이는 겁니다. 모양을 바꾸는 의미는 뭐냐면 연골이 닳았는데 완전히 닳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 뼈의 모양을 바꿔서 다른 연골로도 잘 버틸 수 있게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은 입원이 필요해요. 상처를 관리하고 통증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취는 무릎 아래쪽으로 마취를 하고요. 수술 후에 4주는 기부스를 하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4주를 밑창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면서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총 2달간 재활 기간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무지강직증 3기입니다. 무지강직증 3기는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관절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관절을 살릴 수가 없으면 인공관절을 하거나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 관절에는 인공관절이 없어요. 저희 나라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관절을 붙이는 수술은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고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엄지발가락 관절은 고정을 해도 환자분이 급경사인 길이 아니면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저희가 대부분 척추 마취를 해요. 왜냐하면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은 뼈가 잘 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반에서 뼈를 이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골반뼈를 이식할 때 골반을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 부위까지 마취를 하려면 저희가 하반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역시 3일 정도 통증을 조절하고 상처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4주 기부스하고 걸어 다니시면 되고 그 다음 4주 밑창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시면 재활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수술을 했을 때 후유증이 없냐,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큰 후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골술을 하거나 뼈를 붙이는 수술, 그러니까 무지강직증 2기에 하는 절골술 또는 3기에 하는 관절을 붙이는 수술에는 뼈가 안 붙는 후유증이 굉장히 드물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후유증은 환자분한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만 조심하시면 대부분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지강직증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나을 수 있지만 안 되면 수술까지 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수술을 받고 나면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무지강직증을 앓고 계시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너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